자,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의 리뷰 프리뷰쇼 김미나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환상의 짝꿍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잘 돼갑니까? 미나리? 뭐 소식 못 들으셨어요? 네, 난리가 잘 못했습니다. 났다고? 아, 그랬어요. 하지만 역시 제가 안 나오니까 아니, 난리가 난 거예요. 하지만 이순철 위원님이 없어가지고 약간 바닥 다지기. 이제 저희가 주가로 치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안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세요. 알이 없는데. 위원님 알이 없어요. 패션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패션. 네. 안경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여러 개요. 아니 그냥 나이 먹은 걸 좀 감추기 위해서 젊어지- 천대받으니까 젊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제가 또 약간 성역의 일가견이 있는데. 네, 주말 3연전의 주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KT와 키움이 시리즈를 쓸어 담았습니다. 삼성과 LG 40승 선착을 노렸었는데요. LG와 삼성, LG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요. 홈런 1위와 2위 팀을 만난 NC와 SSG 경기에서는 NC가 2승을 챙겼고 1무를 나눠 가졌습니다. 롯데와 두산이 만났는데요. 두산이 2패, 롯데가 2승,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서스펜디드로 마무리가 되면서 롯데의 마지막 경기는 10월 7일 날 이어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주말 3연전 주가를 좀 살펴봤는데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4-3-3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네. 축구처럼 됐어요. 아니 진영이에요 지금. 네. 상위권은 굉장히 팽팽하고요. 근데 이약은 확실하게 좀 굳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학? 네. 아, 이약. 이약. 네. 아, 이약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지금 기아와 하나는 반등을 기미가 거의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주말 경기 내에. 네, 맞아요. 저희도 또 기아 경기 중계를 하면서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네.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키움, 두산, 롯데를 보면 키움, 롯데는 약간 좀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는 그런 경기를 했고 두산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것이 이제 외국인 투수들이 지금 다 부상을 빠져나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가장 큰 원인 같아요. 거기에 김광준 선수가 빠져나가 있고 이승진과 홍건희 선수가 조금 기복이 있는 투구를 하면서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두산이 그렇게 되면서 5할이 붕괴된 상태로 이제 7위로 떨어지게 됐고요. 두산은 말씀 그대로 분위기도 좀 깔아앉게 됐고 네. 또 로켓 선수마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조금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을 보면 전체 프로야구 10개 팀 중에서 역시 외국인 선수들이 차지하는 전력의 비중이 너무 크다. 거기에 따라 성적이 좌우된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 나가는 팀들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KT가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강백호 선수는 4할에 복귀를 했고 또 토요일에는 연타석 홈런, 일요일에는 본래 3개를 얻게 됐고요. 또 목요일 경기에서는 본래 4개를 가져가는 경기도 보여줬죠. 이제 선수들이 상대를 하지 않고 피해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게 됐습니다. 글쎄요, 이 강백호 선수는 최근에 야구하는 걸 보면 지금도 4할을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지금 이제 석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럴 수가 굉장히 그러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4할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한 경기에서 3타수 1안타를 쳐도 지금 타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도 강백호 선수를 중요한 상황에서도 걸리고 또 평범한 상황에서도 걸려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상대팀이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타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KBO 리그의 다른 타자들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타격을 하고 있고 그 반면에 투수들이 조금 약간 떨어진 부분, 이거는 뭐 볼넷도 많고 제구력이 이제 안 되니까요. 그것이 좀 맞물려서 지금 강백호 선수가 지금 거의 지금 석 달을 4할을 유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4할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KT에는 알몬테 선수를 웨이버 공시를 했고 호행 선수가 들어온대요. 네네. 그거는 KT가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아 선수가 있을 때는 공수주가 다 됐잖아요. 거기에 지금 거기 내부의 구조로 보면 유한준 선수가 나이가 많고 자익수가 사실은 좀 약하단 말이에요. 수비가 조영호 선수도 그렇고 김민혁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김건영 선수를 최근에 가서 우익수를 시키고 하는데 유한준 선수 나이가 좀 먹었고 그래서 수비가 되는 선수 거기에 또 빠른 선수를 아마 대치자를 차렸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몬테 선수가 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수비가 안 되고 튀는 것도 잘 안 되고 뭐 줄은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아마 허잉 선수를 타격에 사실 허잉 선수가 하나에서 첫 대 펴놓고 다 하락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저 볼 때는 타격은 모험을 걸고 수비 주류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뭐 새로운 대권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KT, 뭐 금요일 경기에서도 빗속 삼진쇼를 펼치면서 쿠에바스가 5이닝 완봉쇼를 보이기도 했고요. 소영준도 시즌 3승을 거두면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기대를 모았던 LG와 삼성 더블헤더로 치러졌고 일요일 경기까지 이어졌는데 1승 1패 나눠 갖고 나서 일요일 경기 이영빈 선수가 투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그래 고졸 1년차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 물론 뭐 미스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건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순간에 들어와서 역전 투런 홈런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비 능력은 제가 볼 때는 던지는 송구 동작 같은 거, 포구 능력 이건 좀 더 훈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공격에서 이런 자신감을 얻어가면 수비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급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영민 선수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뷰캐넌에게 꽝꽝 묵혔던 LG 타선이 이제 불펜을 공략하면서 최은성의 말루포 이영빈이 투런을 때려내면서 이 경기 가져갔습니다. 삼성은 사실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 5대0 앞서가던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네. 이 두 팀의 만남 정말 치열했는데 좀 뼈아픈 패배가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두 팀이 너무 재밌게 했다라는 경기를 내내 보면서 정말 화끈한 타격전이 펼쳐졌고 물론 지는 팀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뭐 투수 로테이션을 뭐 잘못 갔다 못 갔다 뭐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공격에서만큼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고 이긴 팀이 나왔지만 후회 없는 경기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후회 없는 경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물론 뭐 그 LG가 위닝 시리즈를 했어요. 그런데 루징 시리즈는 삼성 라이온즈도 결코 그렇게 뭐 분위기가 다운된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LG와 삼성, KT가 1위, 반경기차 LG가 2위, 삼성은 한 경기 반차로 따라붙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SSG와 NC가 만났는데요. 홈런 1위와 2위의 대결로도 뜨거웠고 특히나 이 팀에 속해 있던 최정과 양의지 선수 나란히 홈런을 19호 홈런으로 공동 1위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창원 경기도 지금 대구 경기만큼이나 정말 치열하게 타격전이 펼쳐졌어요. 계속 많은 득점을 올리면서 엎치락뒤치락했고 그 와중에 지금 최정과 양의지 선수가 국내 홈런왕이 탄생되는 몇 년 만에 탄생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레이스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이 가는 그런 두 선수의 어떤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건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피렐라 그렇죠. 선수가 추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최정이 또 오랜만에 홈런왕을 노리고 있고 그렇죠. 또 양의지 예. 선수도 함께 19호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순위는 8위지만 가장 상승세의 팀은 롯데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어느새 그 두산과 롯데는 팀 타율 1위와 2위의 맞대결이었는데 네. 이 두산 두 경기를 다 잡아냈고요. 일요일 네. 경기도 승리의 목전을 두고 서스펜디드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최하에 처져 있다가 좋은 경기를 펼치는 그 이유가 지금 정훈 선수 활약, 손아섭 선수의 부활입니다. 손아섭 선수가 너무 좀 좋은 페이스로 지금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지금 전준우 선수 자기 몫을 해주고 네. 있고 주말 경기에서는 한동희 선수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결국은 역전 홈런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대호 선수도 합류를 했고, 그러니까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서 스트레일리 선수와 박세용 선수가 조금 나아진 모습이고 최영환 선수까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데가 걸어가는 길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투수 쪽에서만 조금만 더 잘 받쳐준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점은 김원중 선수가 과연 얼마나 작년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느냐. 김원중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오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상대에게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롯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지금 정훈이 6월 타율이 4할 2푼 9리, 손아섭이 6월 타율이 4할 7리고 너무 귀엽던데요. 대치동 트리오래요. 귀엽죠? 대치동 트리오. 나는 왜 갑자기 대치동인가 했는데 그리고 전준우가 홈런 치고 나서 스트레일리가 와서 안아주는 것도 좀 찡나더라고요. 왜냐면 스트레일리가 또 두산전에 계속 열세였는데 그날 또 승리를 했잖아요. 정말 본인이 던지고 있을 때죠? 네네 맞아요. 네, 감동받아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장면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롯데가 어느새 팀 타율 1위로 올라섰고 얼마 남지 않은 6월의 상승세를 끝까지 가져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와 하나는 연패에 빠지면서 기아는 4연패, 하나는 8연패 부진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주간의 이슈, 주말 3연전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우리의 고니 이성근 선수와 선진, 오선진 선수가 1대1 막 트레이드를 한 건데요. 오, 언제 하셨어요? 위원님이 전화하신 거 아닌가요? 그 의혹들 있잖아요. 의혹! 이거 약간 전화해가지고 우리 성곤이 지금 잘 치고 있는 아니, 이런 거 제가요? 없나요? 3월달에 시범 경기하고 있을 때 제 그 순페이 유튜브 네. 거기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이. 음, 팬에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냥 야구 선수 선배로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죠. 지금 이성곤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에 있어봐야 1군에서 단 한 경기도 뛸 수 없는 지금 구조다. 지금 하나이글스가 리빌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팀에 가서 조금 더 경쟁을 하면 조금 더 경기를 뛸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길 것이다. 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삼성이 오선진 선수가 하나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게 성사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 오선진의 키를 가지고 간다. 오선진 선수가 하나에서 이제 쓰지 않으니까 삼성은 지금 박계범 선수도 내보내고 다 내보냈잖아요. 내야수들을. 아마 그래서 거기에 서로가 맞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가 지금 타격을 제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수도 이성근 선수 별로 못하던데. 그래서 이성근 선수가 토요일에는 4타수 무안타 부진했지만 일요일에는 첫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아마 그 친구 그 친구가 누구예요? 그 이성근 친구. 선수 그 프로에 들어와가지고 2경기 연속 선발 출장 나온 게 처음일걸요. 지금 입단한 지 지금 몇 년, 8년인가 9년인가 됐을 텐데요. 아닌데? 작년에 저희 중계할 때 연속 작년에 연속 선발 이틀 연속 출장 제가 아니었어요? 말씀드리는 부분은 출장은 했는데 중간에 빠져나갔지 단 한 번도 9회까지 뛰어본 적이 없어요. 풀타임으로 뛰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두 게임을 연속. 근데 오고 보니까 2게임을 연속 뛰더라고요. 이거 학부모가 아마 아니면 지쳤을 거예요. 이거는 학부모가 아니면 모르는 건데 설마 혹시 그분이 이순철 위원님이신가요? 동생처럼 생각하는 우리 성곤이가 원래 한화에 대학 가기 전에 지명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011 지명인가? 예, 그렇지 예. 않았나요? 지명이 됐었는데 그때 제가 판단을 할 때 아직 어리고 프로에 가서는 당장 한 1년 하다가 야구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보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고 돌아 다시 한화로 갔는데 정말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수술은 어떤가? 이사했어요? 뭐 어떻게 돼요? 저 한 번도 통화 못 해봤어요. 트레이드 됐다고 한 날 저한테 전화하고 난 이후에는 그래 가 잘해라 하고 난 이후에는 뭐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전혀 약간- 본인이 불편하면 전화하겠죠. 하지만 2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뛰었다는 건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는 거. 그거는 경기 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체크를 해보고 보고 그쵸? 있으니까 퓨처스에 뛰어도 아마 본인은 아마 제가 그거 자기 기록을 하나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할 줄 알걸요. 그런 줄 알걸요. 근데 사실은 다 보고 있었죠. 아니 우리 엄마도 내가 10년 넘게 방송하는데 무슨 옷 입었는지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그 옷은 이상했다. 그때 그 옷 입었던 거.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좀 다른 감각으로 지켜보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고의 해설자 이순철이 아닌 이성곤의 아버지로서 한마디 이성곤 선수에게 해주신다면요. 물론 오선진 선수에게도 할 겁니다. 글쎄요, 뭐 오선진 선수는 경험이 많고 내야수로 전천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틸리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 가서도 충분히 그럴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성근 선수는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이성근 선수는 그동안 1군 경험도 없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상당히 지금 험난합니다. 험난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1군에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1군에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에서 실패를 하면 이제는 뭐 다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생에 이제 그 전환점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본인이 그동안의 야구를 갈고 닦았던 것을 최대한 발휘해서 뭐 후회 없이 한번 해보다가 야구를 이제 관두든지 더 스타가 되든지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훈훈한 메시지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도 이성곤 선수 늘 응원하고 있지만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말 시리즈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또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더블헤더로 치러지는 경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KT와 LG의 경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팀이 좀 우세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KT가 우세할 것 같은데. 와, 강하다. 네. 그리고 LG가 저희가 그때 예고했던 10연전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상위팀과의 10연전인데 지금 루징 한 번, 위닝 한 번, 그리고 4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9위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145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주중 시리즈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해요. 네, 네. 임창규 선수 지난번에 좀 득점 지원 좀 받으면서 또 네. 호투를 펼쳐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4경기를 치러야 되는 이 상위팀 두 팀의 만남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롯데와 키움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키움이 우세하다고 봐요. 네. 지금 최원태, 안우진, 불이검인데요. 물론 롯데가 지금 공격력이 상당히 좋지만 노경훈 선수가 조금 기복이 좀 있잖아요. 프랑코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뭐 키움이 조금 지난 주말 경기의 상승세가 주중 경기까지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와, 그러면 지금 현재 5연승의 키움인데 네. 또 타격 1위로 올라선 롯데를 어떻게 상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아가 너무 타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 이제 브룩스 선수까지 나오고 기아가 지금 임기영 선수만 퀄리티 스타트를 2번을 연속으로 했고 그런데 이의리 선수도 2대0의 승리를 챙겨가지는 했습니다만 6이닝을 채우지를 못했었거든요. 나머지 선수는 아예 5이닝도 채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공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브룩스 선수가 돌아와서 좋은 모습, 뭐 실력 인선에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공격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네, 임기영 선수는 2경기가 아니라 4경기인가 막 연속하지 않았어요? 그쵸? 되게 그러니까 흐름이 좋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2번 나왔을 때 그쵸. 아, 그쵸. 그러니까 임기영이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NC의 우세를 예측을 해보겠고요. 두산과 하나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삼성 쪽으로 삼성 SSG로 넘어가면 안 될까 일단. 네네네. 오, 이건 SSG 같은데요. 최태현 위원님 몽고메리가 온대요. 몽고메리 그런데 제가 몽고메리를 보지를 못해서 물론 SSG도 지금 오원석 폰트 외에 나머지 한 선수는 지금 대체 선발로 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채영 선수도 사실은 지난번에 승리는 챙겼지만 사쿠리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구속이 옛날만큼 안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원태인 선수는 확인이 되는데 일단 오원석과 폰트 선수는 그래도 지금 SSG에서는 원투펀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다부상 선수가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삼성이 상승세에 있지만 투수진에서는 이 SSG의 오원석과 폰트 선수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와, 삼성도 LG를 만난 이후에 또 SSG를 만나게 되는 상위권들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SSG가 조금 더 우세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두산과 하나전은 제가 볼 때는 두 팀 다 지금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두산이 조금 우위에 있지 않겠는가. 하나가 너무 공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KT, 키움, NC, 두산, SSG의 위닝 시리즈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2주에 잘할 것 같은 선수, 어떤 선수를 관심 종목으로 두명 저는 임창규 선수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돌아와서 9위를 회복, 140kg대 중반 이후에 9위를 회복했다고 하니까 첫 번째 경기였잖아요. 두 번째 경기에서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구속이 엄청 올랐던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선발진에 엄청난 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임창규, 이민우, 수아레즈, 뭐 켈리 뭐 이런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찬은 선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LG가 조금 더 선발진이 탄탄해지지 않겠는가? 임창규 선수가 그런 9위를 찾는다고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제가 볼 때는 한 명은 브룩스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 것인지. 네. 그것이 궁금하네요. 네, 브룩스 선수도 이제 맹된 브룩스 다 빠져 있었는데 브룩스가 이번에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임창규, 브룩스 선수 주의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4-3-3 이렇게 나눠져 있고 롯데가 좀 상승세를 탔고 이제 올림픽 전까지 한 달 안 남았잖아요. 네. 와, 정말 치열해지는 이번 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위에 지금 상위 팀들이 너무나 치열하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근데 중위권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롯데, 두산, 키움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해서 위에 상위 팀들을 조금 더 견제를 좀 하는 경기가 되면 KBO 리그가 조금 더 알차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곧 올림픽 브레이크 기간이 더 다가오기 때문에
각 팀들이 다 총력전을 펼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에 함께한 미나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